네, 2024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용산에서 비서실 장 이하 수석들이 대거 사표를 내는 모양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두로 사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책임론을 묻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거는 윤석열 탓이다. 야, 웃기는 소리죠. 이거는 불황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의 아마추어 정치리즘.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많은 설명과 주장이 있어 누가 맞다, 그러다 참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제 설명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니까 싹 안면 몰수 현상이 일어났죠. 조국은 벌써 자기 당선인을 이끌고 대검에 몰려가서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죠. 그 다음에 김준혁, 저희 손주인 퇴계를 성관계 지존으로 만들었던 그자가 박정희가 위안부 초동생과 성관계했을 것이라고 했던 그자가 정조의 후궁은 성관계로 사망했다고 했던 그자가 이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성상납했다고 했던 그자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제가 한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자기도 떨떠름하게 당선됐을 때는 제 발언이나 글에 불편함을 느낀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저희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나갈 것이다 라고 고개를 숙였던 그가 하루가 지나니까 뻗대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한번 이기고 나면은 완전히 목욕탕에서 목욕한 것처럼 자기의 과거를, 죄를 다 씻을 수 있죠. 지금 이재명은 정과사범 주제에 야당 대표가 되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선도 지고 지선도 졌던 사람인데, 그러니 거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처럼 지금 유세를 하고 있죠. 여권에서는 참 안철수를 필두로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가 과연 이래야 되느냐, 저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대사 사건 등등을 거론하는데,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불편했다, 인기가 없었다, 문제가 많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패인이라는 얘기죠. 이제 책임을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윤석열과 그의 가족한테. 그래서인지 지금 대통령도 한 총리하고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겠다, 그런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 이게 핵심이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릴게요. 오늘 나온 신문 칼럼 중에서 주목되는 게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 제가 어린 시절에 선배하고 불렀던 분인데 쓴 칼럼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런 겁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특검부터 상정될 것이고 그것이 남은 3년 격동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앞으로 3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 지지표는 호남,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 다음에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연합으로 자기는 본다. 이 세력들이 서울 비롯해서 인구 100만의 수도권 도시에 많이 있는데 호남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근데 40대, 50대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특히 그 중에서도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겠죠.
지난 대선 때는 서울에서 윤석열 지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야당 지지가 많았고, 충청권에서도 윤석열 지지가 많았는데 야권 지지가 많았다.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는 게 양상원 주필의 의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내치고 안철수를 내치고 나경원을 내쳤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다 이번 국회에 입성하면서 성공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낳는데 1등 공신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는 날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추미애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낳고 출산율가 같다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그 추미애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고, 내로남불 대명사였던 조국이 당선된 게 뭐 때문이냐? 윤석열 부부 때문이다라고 양상원 주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 부청장 보궐선거 때 강서구청장, 그때 윤 대통령이 고집으로 내세웠지만 참패했죠. 그런 걸 쭉 거론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시작될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윤 정부를 매우 힘들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겠다라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뭐 동아나 중앙하고는 보단 차원이 다른 매체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주필들 김대중, 강천석, 그다음에 논설실장인 김창균 등 저널 아주 대표적인 논객들이 선거 위태롭다 많이 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습니다. 윤석열 여당에서.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에서는 일단 선긋기를 하겠죠. 뭔가 자, 윤석열 정부가 선거에 진 거는 네 책임이다 라고 일단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거기에 대비하자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가는 게 양상원 주필 선긋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세상은 냉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한동훈에 의해서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왔던 박상수 변호사, 이분이 인천 서구갑, 거기에서는 뭐 국힘당이 이기기 어려운 곳인데 거기에 출마했다가 패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입인재는 전부 탈락했죠. 이수정까지도. 김준혁이한테 졌으니 참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게 뭐냐? 이 박 변호사는 뭐라고 받는가 하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고전적인 노동과 그에 기반한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발전하자, 성장하자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지지층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 이거는 세금을 토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토대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먹는 복지, 또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따라서 보수 역시 선거에서 계속 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내몰리게 됐다라고 그런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에서, 그가 이런 얘기한 데서 제가 본질은 봤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장사가 너무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 박 변호사가 한 7만 장의 명함을 뿌렸다는데, 명함을 돌리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현금성 복지를 해주는데, 즉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준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 때다. 자영업자들의 70%가 가게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들은 민주당 정부가 마구마구 풀어주는 현금성 복지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선거운동하다가 한 중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이 정가 몇 개 있어도 대통령 후보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재명 좋다는 얘기죠. 국힘에서는 인재를 영입할 때 범죄자, 부동산 투기 세력, 정관예욕 이런 걸 다 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들이, 그렇게 된 자들이 양문석이라든지
이재명 변호인들이 김준혁이 다 국회로 가니 이게 뉴노멀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요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이길 때 아버지 부시는 미스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하고 격렬하게 경쟁을 해서 기회를 잡았고 아버지 부시가 그를 이어서 부통령을 했던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거대한 민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외교 안보적으로는 그 이상 성공할 2차 대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그의 후임자인 트루만 대통령이 승전한 것 이후 가장 큰 승리를 기록했죠. 한국전쟁, 6.25 전쟁 그런 건 별거 미국으로서는 크게 만족할 게 못 되는데 아주 냉전을 붕괴시켰는데 근데 그가 재선에 실패하고 클린턴한테 정권을 넘겨줍니다. 그때 클린턴이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It's the economy, stupid. 경제야. 경제가 중요한 거야. 이 바보야. 이겁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이라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미국 경제를 확 살려내지 못했죠. 그 틈을 파고든 게 클린턴 민주당 후보였고 그는 2번 연임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패한 거는요. 몇 가지 있겠지만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산층하고 서민하고 좀 헷갈리는데 저는 중산층을 이름만 탁 들이면 아는 기업 그리고 대기업은 워낙 좋은 거고 대기업 다음에 이제 준대기업, 중견기업도 좋은 겁니다. 삼양사, 삼양식품, 오뚜기 이런데 중견기업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이고 서민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꽤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라고 봅니다. 물론 더 좋은 중산층이 있고 못한 중산층이 있는데 그런 중산층을 부자로 볼 것이냐 서민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을 부자로 보고 그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때려서 그걸 갖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체 부자는 우리가 이재용이나 정의선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놀고 뭐 하는지는 아예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들이 누구하고 놀고 어느 수집 가는지 몰라요. 가끔 보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데서 하는구나 먹는구나. 근데 우리랑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그들도 얼굴은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모르니까 비슷하게 우리랑 놉니다.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해외에도 자주 가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재산이 막 계속 불어요. 봉급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 봉급이 1억쯤 되니까. 또 이제 주식 이렇게 돌리면은 뭡니까? 그 배당 나오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컨설팅 피도 있어서 돈 쓰기 바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웬만한 부자들 또 지방에서도 가보면은 이렇게 한 4, 5층짜리 건물 갖고 밑에 은행이 있거나 이런 건물주들도요, 월세만 받아도 돈 쓰기 바빠요. 지방은 물가가 싸니까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뭐 해도 돈이 남아요. 법니다. 그 사람 놀아도 돈이 벌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장이나 과장급, 부장급, 요즘은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임원이 되는 건 임원도 부자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자로 보고 아예 부자 말고 뺏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나눠주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정부가 할 역할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을 뺏어갖고 정부가 나눠주면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자기 지지를 받을 수 있죠. 그게 문재인식이었어요. 그 정부는 돈을 푸는데 이 돈을 받은 서민들은 이 돈을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날 한 달 후에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부자들이 음식점 가서 돈을 풀면은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음식점도 하고 이 서비스 업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갖고 또 다음 달에도 올 거니까 또 돌리고 해서 그들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물론 중간 부자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거든요.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지가 뺏어갖고 종부세니 뭐니 세금으로 걷어갖고 나눠줘서 자기 표를 놓고, 박원순이도 그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간 부자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제가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거예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하도 이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이 하던 걸 한순간에 못 바꾸고 하니까 그렇게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아까 가계의 90%, 70%를 내놓고 있다. 주인은 계속 이제 더 받고 싶죠. 이 사람은 월세를 더 못 주니까 나갈게요 그래요. 그럼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이게 새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놓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주인은 월세는 더 내지 않죠. 과거의 월세대로 내니까. 그런데 그 가게는 이미 내놓은 가게예요. 주인은 더 받고 싶고. 주인은 주인대로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세금 뜯기니까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매물로 내놓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사이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중간 부자들이 돈을 쓰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월세 올려달라면 좀 적응도 하면서 같이 돌아가는데 이건 못 돌아가게 만든 거죠. 이래서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시스템을 빨리 바꿨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 저녁에 술 먹다 하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싫다. 너무 설친다. 근데 저는요, 반대로 아주 보통 사람만 만나보면, 미인이다. 뭐 어떤 분은 경국지색이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 비판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 윤리 기준이 높고 뭐가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고요. 국민들 감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서울의 강남의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또는 한 다리 건너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가 많아져서 의료 서비스가 많아지다면 좋은 거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가가 패착이다. 김건희 여사가 망쳤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강남에 집을 두고 있는 국힘당 당선자나 의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국민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진짜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억눌린 서민층이잖아요. 골수 호남에다가 40, 50대 플러스 억눌린 세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두 개는 고정되어 있는데 뒤에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기냐인데 그 차이가 지난번에는 윤석열 당선으로 갔다가 이번에 윤석열 여당 패배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김건희를 싫어하느냐? 아니면은 의대 정원 증가를 반대하느냐? 아닙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거의 관심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이 문제를 윤 정부가 확실하게 못 풀어줬다는 거. 그래서 지는 겁니다. 결국은 It's the economy, stupid입니다. 불황이 원인인데 왜 윤석열 탓을 해? 그거는 강남에 사는 국힘당 너희들도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패한 거는요. 한동훈 씨가 막판에 2조 심판을 내걸었어요. 이재명 측에서 정권 심판. 이번 총선은 당연히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없죠. 중간 선거니까. 그걸로 몰리니까 뒤늦게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주인공은 한동훈이었어요. 그가 이재명을 체포동의안 넣고 구속시킬 때 하려고 할 때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증거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 노력을 안 했잖아요. 조국을 저렇게 유죄를 준 것도 확실하게 못 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심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법도 자기 선배니까 같은 변호사니까 이재명 봐준 거 아니냐. 저는 그 변호사들 세계의 동료의식을 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잡아놨다면 지금 조국처럼 검찰에 달려가서 겁박하듯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재명과 조국이 이렇게 들뜨는 세상은 오지도 않아요. 경제가 나빠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먼저 했어야 할 2조 심판을 윤석열 한동훈이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중간 부자, 큰 부자한테는 세금 아무리 걷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 빼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그 세금 뺏어갖고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중간 부자들이 돈을 안 쓰니까 한 번 받고 나서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골목 상권이 다 죽고 있거든. 그걸 빨리 풀어주고 중간 부자들이 돈을 써서 음식점들이 돌아가면
아니, 큰 부자들은 돈 써도요, 많이 쓰죠. 근데 그거 받아먹을 수 있는 가게는 얼마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중간 부자들이 쓰는 걸 받아먹고 돌아가거든. 그래서 돌아가게 했으면은 잘한다 했을 텐데, 그거 놓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외적 요인이 많았거든. 물론 윤 대통령이 뭐 최상병 사건,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명분 싸움이고. 자, 이제 윤석열 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 이제부터 할 건 뭐냐? 경제를 더 풀어라. 돈이 돌아가게 해라. 돌아가게 해라.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게 해줘.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조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잡아 넣어라.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그래야 지금 아까 중학생처럼 정과 있어도 선거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잘못 배우는 애들이 없어지면서 깃발이 쓰죠. 감찰관을 두라는 게 뭔가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당신 민정수석 없앴어? 이 감찰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와 사촌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민정수석이 하는 게 이거였거든. 이거 왜 없앴냐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조직을 끌려면은 기획부서가 있어요. 늘 하는 건 잘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뭘 할지 먹고 사는 거 하는 기획.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과 기획한 거를 자꾸 알려서 좋은 인상 갖도록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공보. 그 다음에 내부에서 비리가 터지면 문제니까 민정, 감찰이 있어야 된다고. 감찰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도훈 언론수석도 교체한다 그러는데 계속 김은혜, 이도훈 다 약했잖아요. 기획은 정책실에서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맞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문제만 해결하면 물론 쉽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원자력을 많이 다뤄왔었는데 정권이 바뀐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탈핵 분자들이 곳곳에 다 살아남아 있어요. 탈핵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못하는. 윤 대통령이 좀 더 발빠르게 전두환 대통령처럼 공무원들을 계속 만나거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계속 설득을 하면서 국민교육을 하면서 나가면은 3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정권 재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지선하고 1년 후에 총선하는데 그때는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거 없이 윤 대통령은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불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청와대 용산 조직에서 언론과 감찰 파트 그리고 기획, 정책실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 홍준표가 셀럽들이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헛소리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